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은 특별 계시, 8절은 일반 계시입니다. 이 둘의 융합이 저의 연구 힌들의 최종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이 문제를 해결하고 50권으로 여러분과 함께 삼일체 과학신학을 발표했습니다. 35권인데 50권으로 늘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상징주의 해석신학 7권과 한국 샘족 상고사 역사론, 이 두 가지가 정말 고심 끝에 이 두 가지를 이미 완성해 놨기 때문에 삽입해서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은 삼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그 다음에 역사, 한국 샘족 상고사 역사론 7권,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신학 7권, 치유신학 7권, 그 다음에 전체 통남해서 50권으로 최종적으로 제 연구의 40년 마무리로 지금 생각하고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33권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지 아니하는 저서 1160권 중에서 여기에 들지 아니하는 저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삼일체 통합전지 170권, 그리고 구속사 주석 70권 예정하고 현재 44권 발간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그 시중에 소통하기 위해서 전자책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서 금년 중반까지 대부분의 이 모든 것을 전자책으로 시중에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의 구호입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입니다. 그 중에서 치유신학 7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라. 예수님도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존 웨슬레이가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 4가지로 1747년도에 치유신학을 역사적으로 완성하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수소로, 20세기는 수소 시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재정립해서 수소의학, 치유신학 이렇게 해서 매달 7월달까지 책 한 권씩을 여러분과 만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치유신학, 수소석 건강 개설되어서 성도들의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주위의 전도로서 결정적인 만남의 기회가 된다. 이 내용을 알면 충격적이에요. 자, 많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2월 달에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세계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10번까지는 21세기 3가지 태풍, AI 태풍, 과학의 태풍, 아시아 한국 태풍, 이렇게 3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 신년 설교로 이제 1월 달 동안은 한 가지만 21세기 세계 장막 아시아 한국 문제. 저는 아시아 한국이 세계 중심이 동북아시아 시대 중북이 될 것이다. 40년 동안 생각을 했고 연구를 했고 책을 또 7권을 제가 출간도 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겨서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한국의 새로운 어떤 상고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제가 40년 연구한 성경의 셈족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셈족 연구가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을 이제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셈의 장막 이 타이틀로 10번에 의해서 11번 계속해서 목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AI 태풍과 과학 태풍은 이제 중단하고 세 번째 아시아 한국 중심 이 태풍 계속적인 태풍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체 개요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11번째 전체 새롭게 오늘부터 또 출발합니다. 좀 엄청난 내용이에요. 전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셈족의 문제 제가 바꿀 수 없어요. 9장에서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초림이고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선교시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을 창대케 했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시대 이렇게 제가 4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틀림없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1년이 넘을 겁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입증을 시키겠습니다. 태풍이라는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태풍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창세기 또 두 번째 10장 21절에 셈의 장막이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스바 쪽으로 갔다. 이 스바가 시베리아고 그래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만주로 내려온 우리 민족의 이동사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체 개요 앞으로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아시아 한국이 중심이다 이런 말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확신 있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입증하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11번째 이제 1만 년 이제 환단고기 문제가 어제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진행되겠습니다. 자,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제가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이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고 아시아 한국 시대가 이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춰내신다. 정말 깊고도 오묘합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집중합니다. 지금 주일날과 월요일날은 과거에 했던 설교인데 그냥 오직 예수님 구속사 설교합니다. 화요일날은 이제 수소의학으로 방송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세계 최초로 수소의학을 여러분 앞에 교회에서 신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이제 계시록을 삼위일체와 양자역학과 융합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21세기 셈족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다시 역사를 상고사를 목요일 날 여러분과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국인 논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개요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니까 거듭된 쉽죠, 역사니까. 여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목요일 날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시대 이 타이틀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부도주를 통한 1장부터 8장까지 입증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 부도지. 환단고기를 통한 9장부터 11장을 입증하겠습니다.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시대의 연구로 이번에는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 연구의 세계를 여러분께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집중 연구는 예수님 초림입니다. 금요일날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무조건 믿었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통해서 지금 금요일날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거기서 집중적으로 충격적인 세계를 다룹니다.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 바로 지금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촉군 이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촉군 이론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계시록을 양자역학과 연구하는 계시록의 징조와 재림 연구 그 다음에 계시록과 삼일체 융화 계시록과 양자역학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제가 지금 수목금 방송으로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고 유튜브도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21세기 셈의 장막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 이스라엘이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것은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7권의 책을 제가 저술을 했는데 구약은 셈족 1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사는 세 가지 역사가 있거든요. 서양사는 야벳 쪽 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양사가 있다는 것 셈족 셈의 장막 동양사입니다. 이건 셈족이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시대 야벳 중심시대 이스라엘 중심시대 이 부분이 삼위체 과학신학 50권과 아시아 한국신학 이 부분에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게일 선교사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깊은 경외심을 가진 민족이다. 한국 상고사를 하나님과 신앙과 연결했죠. 토인비는 앞으로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아닌 동양의 화합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어디가 중심이 될 거예요?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어디입니까? 대만입니까?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이것이 셈의 장막으로 확실하게 자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고 세계에 소망을 주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과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태풍입니다.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시대 태풍을 예고한다. 자, 7권 책을 썼는데 보세요. 이 책이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셈족 역사론 이 책이 이번에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 부분을 총종합해서 대표 조서로 할 겁니다. 셈족 한국 역사론 700페이지입니다.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 그리고 셈족 한국 고대 경전 천부경 해설이죠. 셈족 한국 역사 특별령 이것은
특별 주제를 연구했고, 하나님 찬양 샘종 한국 선거,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 있고 제가 1년 넘도록 여러분과 화요일날 만났었죠. 그리고 동방의 의인 욥과 동방 박사가 왜 동쪽이라고 그랬을까? 셈의 장막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비교 연구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신년도 2026년도 1월 달부터 하고 있는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는 제 역사론의 한국 상고사 역사론의 제3일체 과학신화 50권에서 한국 역사론 7권의 중에서 가장 최근 연구의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21세기 다 열으셨다. 과학도 다 열으셨고 AI도 지금 다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이제 구약사는 이스라엘, 서양사는 서구인 야벳, 이제 동양사는 아시아 한국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아시아 한국 신학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야 21세기 정말로 뉴노멀, 새로운 것을 갈급하는 이 시대에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실 이것만 설명해도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세계입니다. 이 안에는 책 4권의 분량이 제가 연구가 개인적으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1장이에요. 아시아 한국 시대 성경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성경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입증할까? 이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 이것을 구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금요일날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에 가까이 예수님의 세계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와 재림을 어떻게 입증하고 계시록 안에 있는 그 많은 양자 역학적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수요일날 징조론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을 제가 강조하는데 이걸 입증을 다루겁니다. 욕단의 우선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 스바까지 이동했다. 입증할 겁니다. 한국 상고사라고. 그 다음에 11시 품꾼, 이건 해석의 문제거든요. 한국 21세기 셈조 중심 시대로 마지막 품꾼으로 입증할 겁니다. 해돋는 곳에서 인친다 계시오. 제가 이거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머릿속에서, 그래서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람 98년도에 제가 이거 썼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것이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를 예언한다, 담고 있다, 통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내용을 이제 성경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도지와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언급했잖아요. 왜 연구를 하지 않느냐. 자, 창세기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 노항수까지
에덴 동산부터 부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도지 연구를 할 겁니다. 부도지로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입증하듯이 이제 역사와 자연입니다. 자연은 과학입니다. 부도지를 가지고 부도지가 도대체 어떤 책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세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를 입증합니다. 놀라워요. 두 번째, 놀랍고 놀라운 것은 8번째부터 14개, 여기도 7개입니다. 환단고기가 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부터 10장 11장까지를 입증한다.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나의 창세기 1장 창조를 어떻게 입증할까? 2장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입증할까? 3장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입증할까? 4장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그 문제를 어떻게 그 역사를 입증할까?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5장 그 족보, 아담의 족보를 어떻게 입증할까? 6장, 7장, 8장, 9장 25절까지는 노아 홍수의 대사건을 어떻게 보여주고 입증할까? 그 다음에 9장 26절에서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입증할까? 창세기 10장에서 에벨의 두 아들을 낳았다. 벨렉은 이스라엘이고 욕단은 스바, 시베리아까지 갔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그 족보를 여러분이 보면은 놀라워요. 야벳의 족보가 1절부터 5절까지 있잖아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21절에서 31절까지는 에벨의 둘째 아들 셈의 장막, 욕단이 동쪽 스바쪽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내용이다. 저는 이제 제 해석을 전절해서 이 본문들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줄 것인가?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도대체 이 문제를 무조건 믿었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입증하고 보여줄까? 이 문제입니다. 11장에 특히 여러분들 1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그 데라 사건이 나오고 그 앞에는 데라까지 오는 벨렉부터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입증할까?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장엄한 세계를 지금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7개는 창세기 1장부터 말씀드렸듯이 9장 25절까지는 부도지를 가지고 입증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이 있다. 11장까지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입증할 겁니다. 지금 환단고기를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태풍 3가지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그 환단고기 언급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확실한 어떤 계기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세계를 전부 이번에 다 해야 되겠다. 1년 넘습니다.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한국 상고사를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성경과 한국 상고사를 무조건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압니다.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역사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 다시 말해 역사와 과학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놀랍습니다. 성경과 자연을, 성경과 과학을 융합하여 서로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제가 정말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에드워드의 모형론이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제가 발전을 했고, 에드워드의 그 계시록, 세계 최초로 계시록 주석 쓴 사람이 에드워드거든요. 저도 계시록을 연구를 했고, 에드워드의 삼일철론이 아주 폭넓고 과학과 만나는 그 문제를 제가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뿌리는 거기에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의 대표 저서가 구속사예요. 그런데 그 서는 에덴 동산부터 성경의 역사가 서양사까지 연결해서 쭉 천년왕국까지 나는, 천년왕국은 후천년이니까요. 천년왕국까지 역사로 쓴 것이 구속사인데 에드워드의 대표 저서입니다. 이게 서양사예요. 성경과 이어지는 서양사. 저는 성경과 이어지는 동양사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7권의 책을 완성했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계기로 해서 정말 다루겠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세계에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기준이고 성경이 출발점이고 성경에서 오케이 하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과학이고 역사고 어떤 이 세계 이론들은 인간이 연구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됐어요.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은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에요. 성경은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려요. 이제 21세기 AI 시대, 그 다음에 과학 양자역학 시대, 그 다음에 세계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아마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는 어떤 계획이 앞으로 나타나지 아니할까, 재림이 가까웠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 한 권으로 200~300페이지가 됩니다. 14개요. 부도지와 환단고기. 지금 환단고기를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가 세계 유일무이 독보적인 아시아 한국 상고사 10가지 문명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1년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세우지 않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계획이 바뀌어서 3장의 내용이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10번이나, 그리고 이걸 먼저 끝내고, 이게 1년 이상 걸립니다. 끝내고 그 다음에 위에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민한 거예요. 한번 제목 보세요. 세계 최초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스라엘은 삼위일체 신앙을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이에요. 성경의 삼위일체 신앙이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역사에 나타난 것은 한국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셈의 장막,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11시 품꾼,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개인적입니다. 확신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후배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딛고 더 많은 연구가, 좋은 연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삼일체 민족이에요. 셈의 장막입니다. 두 번째, 세계 최초 최고의 과학 민족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5번씩은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과학민족이에요. 21세기 양자역학 시대 민족적으로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우리는 과학시대의 마무리를 우리 아시아 한국에서 신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DNA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 1만 년 역사와 한다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한국 이에는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최고 민족이지만 성경적, 그건 구약적이에요.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예수님 초림으로 끝나고 이제 교회로 이전됐어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건 야벳족 시대, 야벳 시대. 마무리는, 교회 시대 마무리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이 시작과 끝이 돼야 돼.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된다. 이 10가지 이론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지금 환단고기를 다음 시간에는 더 하겠습니다. 이게 3번 했는데요. 서너 번 더 하겠습니다. 왜? 확실히 환단고기가 믿어지면은 상고사는 다 열립니다. 환단고기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강단사과와 제야사과가 서로 논쟁 중에 있고 좀 심각하죠. 참,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왜 연구하지 않느냐. 참 어떤 의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도지 민족. 환단고기는 창세기 9장에서 11장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부도지는 창세기 1장에서 9장 25장까지가 핵심이에요. 왜 한국에 이런 역사가 있는가? 이거 신화라고 그러거든요. 신화가 아니에요. 1만 년 역사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람부터예요. 그리고 개인 가정 역사예요. 우리는 민족적인 역사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은 동이족, 유일한 동이족이다. 중국도 다 동이족이었거든요. 여기서 1만 년 환단고기 역사가, 부도지의 역사가 우리 상고사의 동이족 민족이었다. 유일하다, 세계.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 이집트, 이라크 밑에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삼각 지역이 있거든요.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환단고기 삼성기 하에 나옵니다. 삼성기 하에 우리나라 12연방국가로 우리나라 지역으로 나옵니다. 저는 믿으니까요. 환단고기를 저는 인정하니까. 제가 1160권 책을 하나님 은혜로 출간했습니다. 저 그렇게 경솔하지 않습니다. 한 권 한 권 성경에 지지가 없다면은, 성경에 정확한 입증이 없다면은 저 손대지 않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입증하는데도 제가 침묵을 견제할 수는 없어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자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 한국 시대를, 셈의 장막 시대를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 21세기가 미래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막연한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 위대했던 것과 융합돼서 마지막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키가 삼일째 과학신학이고 역사적으로는 한국 동양사가 필연적으로, 셈의 장막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우리 민족이 넘겨주었다. 수메르가 우리나라 환인 황국 12연방국가의 수메르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그리스가 지식의 출발, 철학의 출발, 과학의 출발인데 그리스의 탈레스가, 피타고라스가 우리나라 환인 왕국 때 수메르, 제가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동방 문명 거기 가서 유학해서 공부하고 왔다. 우리나라예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환단고기에 다 있어요.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정신적,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그 모든 계기는 천부경에서 왔다. 천부경은 노아가 구두로 셈에게 알려줬고, 셈이 구두로, 그때는 문자가 없는 시대니까요. 구두로 전해져 온 것이 환인 황국, 환단국의 최초 우리나라 환인 황국의 구전으로 통치 이념이었고, 신앙의 이념이었고, 사회 모든 문화, 정치에 다 이념이 천부경입니다. 동양 철학이 여기서 나왔고, 천부경의 정신이 수메르 문명에서 그리스로 넘어갔다. 천부경은 불교와 유교의 뿌리가 나고 주역의 뿌리가 여기서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천부경은 책을 천부경은 숫자 31자, 문자 50개, 81자죠. 우주의 모든 걸 담고 있는데 너무도 우리 신학과 일치해요. 이걸 제가 오랜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군요. 이제 끝나겠습니다. 최고 종말론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천부경 끝에 보면 일종무종일. 마치 저는 그것을 하나가 끝맺어 버렸는데 하나가 영원하다. 예수님의 재림, 유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재림하셔서 끝낸다. 저는 천부경이 노아신앙, 세메신앙으로 연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광명사상. 역단이 동쪽 산으로 갔다. 동쪽 태양을 보고 해 뜨는 곳을 보고 이동한 민족. 우리 민족은 태양사상, 광명사상, 빛의 사상 모든 문화 속에 젖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러면 10가지 문명을 다루는데 1년 걸릴 겁니다. 여러분 반가. 그 다음에 이제 1장, 2장, 3장, 1장, 2장도 계속해서 1년 넘도록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쇼킹한 것이 제가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은 나가기가 있거든요. 5대 문명의 출발, 요하 문명. 이것도 책 한 권입니다. 세계 우리가 문명의 출발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다스 문명, 황하 문명 네 군데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네 군데 위에 있는 문명이 요하 문명이에요. 요하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 요하 지방에서 싹 썼던 환인 황국 때 지금으로부터 7197년이니까 약 9100,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에 싹튼 요하 문명이 홍산 문명을 낳았고, 홍산 문명이 신영하 서울대 교수가 말한 대로 고조선 문명을 낳았고, 이 3대 문명이 우리나라 핵심입니다. 세계 최초고요. 요하 문명, 홍산 문명, 고조선 문명. 요하 문명은 환인 황국 때 이제 태어났다. 그 다음에 홍산 문명은 환웅 배달국 때 문명이었다. 그 다음에 고조선 문명은 당군조선 때 문명이었다.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조선, 이 3대 환단고기가 문명을 세계 최초로 열었다. 여기에서 영향받은 것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 이건 우리나라 문명이고,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과 문명이 넘어갔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고,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이 나갔고, 수메르 문명에서 인다스 문명이 나갔습니다. 요하 문명에서 중국 황하 문명이 나갔습니다. 잉카 문명, 아메리카 잉카 문명도 우리나라 동이족에서 나간 민족이다. 여러분들이요, 한국 상고사를 왜 이렇게 축소합니까? 왜 망각이라는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으로만 입증하고 성경과 통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21세기입니다. 셈의 장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입니다. 아시아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막 세계적인 서각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수백 명이 돼요. 미국에서 일반 대학에서는 한국 상고사 1만 년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교재까지 발간되고 있어요. 우리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그래요. 중국이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망각증에 언제까지 이 망각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강단사가 존경합니다. 연구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인가? 제야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앞으로 제가 또 계속 다음 시간에는 1만 년 역사를 반대하는 강단 사가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제가 인격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제가 성경을 입증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신학과 교회를 어찌하든지 뉴노멀, 새로운 시대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후배들은 엄청난 열매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셈의 장막, 이 단어를 품고 40년 지내왔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환단고기를 왜 연구하지 않느냐? 환단고기는 역사가 아니냐? 이런 계기로 우리 민족이 강단 사가들과 제야 사가들이 선한 논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 민족, 대한민국, 이런 감정적인 벅참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